주방 같은 경우도 청소 팁이라고 하면 가계부를 쓰면서 목돈이 마련됐잖아요. 그때 청약을 넣었어요. 근데 청약을 하고서는 당첨이 됐는데 여기가 저희 5인 가족이 사용하는 거실인데요. 저는 거실에 물건을 가장 적게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5식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하고 손님이 오셨을 때 막 방에 들어가진 않지만 거실에는 많이들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무조건 청소가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가 편하게 가구를 최소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TV보다 패드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TV를 없앴습니다, 거실에서. 책 같은 경우는 너무 너덜너덜해진 거는 그냥 폐지로 비우고요. 새 책이고 너무 상태가 좋은데 내가 안 읽는다 하면은 근처 도서관에 기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팁 중 하나는 쓰레기를 그때그때 버리는 거예요. 사실 쓰레기만 버려도 집이 깨끗해 보이거든요. 이런 데 앉아서 먹다가 과자 봉지 같은 거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쌓여가지고 식탁에서 밥 안 먹고 식탁 멀쩡히 놔두고 밥 펴서 밥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뭘 먹었다? 그럼 바로바로 치워요. 쓰레기만 제때 비워도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관리 쉬운 듯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패브릭 제품이 좋은 거는 오염이 묻었을 때 그냥 물로만 닦아도 지워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관리가 편한데 오래되면 그 코팅도 벗겨져가지고 얼룩이 빠지지 않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청소 전문 업체에 불러가지고 습식 청소를 한번 하거나 아니면 천갈이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주방 같은 경우도 청소 팁이라고 하면 그냥 그때그때 청소한다? 저는 밥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로 설거지하고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설거지가 돌아갈 동안 이런 데 닦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좀 바로바로 설거지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팁이 하나 있다면 저희 집 주방이 약간 화이트 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살 때도 톤을 맞춰주시면 집이 더 넓어 보여요. 네, 만약에 제가 블랙으로 사거나 민트 색깔로 샀다라고 하면 여기서 갑자기 이것만 눈에 확 띄거든요. 그러면서 집이 좁아 보여요. 근데 쓰레기통도 화이트, 요 음식물 처리기도 화이트 이렇게 해서 톤을 맞춰주면은 전반적으로 색상이 미니멀해지면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우산, 아이들 우산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스크, 마스크랑 겨울에 핫팩. 근데 저의 정리의 팁이 있다면 저는 지금까지 저희 집 보셨겠지만 칼각 맞추는 걸 못해요. 왜냐하면 칼각을 맞추면 한 번은 보기 좋게 할 수 있는데 다시 애들이 뭘 집어넣거나 하면은 어질러지거든요. 그거를 몇 번 반복하면서 칼각은 나한테 사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칼각으로 정리하진 않고 공간마다 그냥 여기는 마스크 자리야. 여기는 우산 자리야. 이러면서 이 자리만 정해주고 있습니다. 신발도. 여기는 남편 신발, 여기는 제 신발, 여기는 아이들 신발, 여기는 운동용품 이런 식으로 그냥 공간만 정리해두고 있고 여기를 막 칼각으로 맞춰서 하진 않아요. 여기 중에 여기는 보통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여기서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다 쓴 양말, 구멍난 양말, 늘어난 양말 같은 걸 모아놨어요. 근데 이걸 왜 모아놨냐면 여기 바닥 청소하거나 아니면 창틀 같은 거 청소할 때 물티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환경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멍난 양말이나 늘어난 양말 같은 거 모아놨다가 그걸로 여기 청소하고 이걸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이러면서 이게 한 번 더 활용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물 묻혀가지고 그걸로 여기 닦아요. 이게 저희 집 건전지 모아둔 건데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건전지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요. 이 건전지 잔량 테스트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시중에 거의 1,000원, 2,000원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건전지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때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잔량이 표시가 돼요. 얘는 초록색에 있으니까 더 써도 된다. 근데 만약에 빨간색에 있으면 이건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하고 건전지도 끝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전지 잔량 테스터 이런 식으로 치면은 많이 나와요.
저는 2016년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됐어요. 진짜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셋이서 사는데도. 지금 생각에는 그래 셋이서 18평이면 적은 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맥시멀리스트였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좁게 느껴졌어요. 근데 또 관사다 보니까 그 다음 관사로 이사 갈 때 더 넓은 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방 하나를 창고처럼 썼는데 그렇게 쓰고 있다가 어느 날 미니멀 라이프라는 거를 알게 됐고 아 저게 뭔지 모르지만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그때부터 물건을 하나씩 비우기 시작하면서 지금 모습이 됐습니다. 네, 제가 아까 쓰레기만 잘 비워도 집이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게 제 경험에 의해서였어요. 제가 처음 읽었던 미니멀 라이프 책은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냐면 옷부터 버리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옷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옷을 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하고 싶지만 나는 못해. 이러면서 몇 달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쓰레기통을 비우고 쓰레기통을 물 청소를 한번 해줬는데 그것만 했는데 너무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아, 쓰레기통까지 청소를 한다니 이 생각을 못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청소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분리수거도 그때그때 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 나는 쓰레기부터 비워야겠다. 안 쓰는 거 고장난 거부터 비우자. 그러면 나도 미니멀 라이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여유가 너무 많이 생겼죠. 아까 제 옷장 보셨을 때 옷장 한 칸에 사계절 옷이 모두 다 들어갔잖아요. 예전에는 저기에 옷이 다 들어가고도 리빙 박스로 두세 박스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제가 옷을 바꿔거느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계절 옷을 아예 옷장에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넣고 나니까 옷을 바꿔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요. 청소가 너무 쉬워지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진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제가 비워가는 과정들을 SNS에다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초아님 이건 어떻게 비워요? 저도 이렇게 초아님처럼 미니멀 라이프 하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유튜브를 하니까 이거를 영상이 아니라 책으로도 남기고 싶다라고 해서 책도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하게 됐거든요. 정말 미니멀 라이프가 저한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과 후를 비교하라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죠. 처음에는 잘 따라와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하는 거를 안 좋게 보는 가족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럴 때 가족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내 거 먼저 비우는 거예요. 저는 제 옷 비웠고요. 제 화장품 안 쓰는 거 먼저 비웠고 제 신발 비웠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자주 쓰는 주방용품 비웠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점점 변하는 걸 보면서 가족들이 엄마 나도 장난감 좀 비워볼까? 이렇게 되고 저희 남편이 진짜 옷을 못 버리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옷장에 옷이 안 들어갔는데 옷 좀 비워야겠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족들이 다 변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다른 건 미니멀한데요. 옷이 정말 맥시멀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반팔티 모으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멀쩡한 반팔티가 있는데도 반팔티는 되게 저렴하잖아요. 매장 가도 또 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옷장을 정리하다가 남편 옷도 한번 다 꺼냈어요. 그래 놓고서는 매장처럼 색깔별로 계절별로 싹 한번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반팔 티셔츠가 30벌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름에 빨래를 우리가 거의 매일 하는데 반팔 티셔츠 30벌은 진짜 한 달 동안 빨래 안 해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여보 반팔 티셔츠 30벌이나 돼. 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충격받았나 봐요. 그때부터 옷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더라도 반팔 티셔츠 잘 안 사고요. 만약에 사게 되더라도 나 집에 있는 거 이거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비울 거니까 대신 이거 사도 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옷 같은 경우는요, 구멍 난 옷, 늘어난 옷, 내가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 이런 옷들을 먼저 비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구멍 난 옷, 늘어난 옷,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편하고 자주 입으니까 구멍도 난 거고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옷을 입고 밖에 나갔을 때 나의 모습은 아줌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옷부터 비워내고 나한테 정말 퍼스널 컬러에 맞고 질도 좋은 옷, 이런 옷들을 입다 보니까 제 자신을 굉장히 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나갔을 때도 그래, 나 애셋 있는 아줌마야. 하지만 이제는 자존감이 높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좋은 거를 나한테 대접해주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잠옷으로 많이 입었는데요. 그게 전혀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잠옷 겸 생활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안 나가는 날은 밤에 입고 잤던 잠옷 그대로 하루 종일 그대로 집에서 입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옷을 산다는 게 되게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미니멀 라이프라고 옷이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매장에 가서 제 돈으로 잠옷을 돈 주고 사본 거예요. 2세트를 딱 사서 왔는데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밤에 잘 때 정말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걸 잠옷으로 딱 갈아입고 자면은 이제 자는 시간이야 라는 신호도 되고요. 진짜 내가 나를 위하는 느낌? 이런 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는 늘어나거나 뭐 오래된 옷을 잠옷으로 입지 않고 진짜 잠옷을 사가지고 그거를 입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우리 분리배출 방법만 잘 알아도 잘 배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빈 용기가 있으면 그거를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고 그 다음에 스티커나 라벨을 떼고 분리배출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제품에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품은 라벨을 떼서 버려야 되고 어떤 제품은 이렇게 버려야 되고 어떤 제품은 막아서 버려야 되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찾아서 공부하고 비우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 컵 아세요? 플라스틱 컵, 그 커피잔 나오는 거? 저는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분리배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면 안 된대요. 왜냐? 제가 볼 때는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재활용하기에는 이 플라스틱 재질이 너무 얇아가지고 오히려 재활용하는 그 기계를 망가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한두 개 버릴 거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찾아보면서 조금이나마 내가 환경에 도움이 되게끔 살림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제로 웨이스트까지 접하게 된 케이스예요. 내가 정말 미니멀 라이프 한다고 정말 많은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 쓰레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재활용이 되긴 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찾아봤던 다큐멘터리가 EBS에서 했던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였어요. 그걸 봤는데 쓰레기 산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게 진짜 우리나라에 있다고? 저런 쓰레기 산이?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도 그런 쓰레기산이 있고 그런 쓰레기산이 전국에 300개가 넘게 있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하더라도 그냥 물건을 마구잡이로 버리는 게 아니라 좀 환경을 생각해서 제대로 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리배출도 찾아보게 된 거고요. 아예 쓰레기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일회용기 대신에 제 개인 용기를 들고 다닌다던가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보다는 포장을 많이 해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배달비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포장할 때 저는 집에서 직접 용기 들고 갈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되게 기특하다면서 조금 덤으로 더 주세요. 그런 혜택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포장을 많이 해서 먹는 편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랑 제로 웨이스트랑 다 한 번에 실천하려면 당연히 어려워요. 저도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지금 벌써 미니멀 라이프 8년 차인가 9년 차거든요. 이게 꾸준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갑자기 하려는 생각보다는 미니멀 라이프 하고 싶으면 쓰레기부터 비우는 거 그거부터 하시고요. 쓰레기를 비우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시면 그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와 제로 웨이스트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점이 많지만 그중에 또 하나는 돈이 많이 절약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을 많이 안 사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비도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 쓰는 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쓴 날은 가계부 쓰는 게 싫어요. 근데 내가 소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가계부 쓰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가계부 2018년부터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계부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가계부를 꾸준히 쓰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돈이 더 아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생활비를 뽑아서 쓰거든요. 현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가계부 적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돈은 오늘 썼는데 나가는 날은 다른 날이니까 이 가계부에 쓰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카드랑 현금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예 이렇게 지갑에다가 돈을 주간별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매주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돈을 모아놓고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쓰니까 오히려 돈을 더 아끼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주에 돈이 남으면은 그 다음 주로 2월에서 같이 더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 전주에 아낀 만큼 저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아예 일주일에 내가 얼마만 써놔야지 하면은 땡겨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이번 주에 내가 무슨 이벤트가 있을 것 같으면 이번 주는 생활비 20만 원, 다음 주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배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땡겨 쓸 일이 없더라고요. 가계부를 쓰면서 돈을 모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돈이 마련됐잖아요. 그때 청약을 넣었어요. 근데 청약을 하고서는 당첨이 됐는데 저희가 결국 그 집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팔게 되었고, 그 시세 차익으로 다른 부동산과 이렇게 저희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활비 중심으로 써요. 그래서 집밥 해먹은 거, 간식 산 거, 외식비, 생활용품비, 교통비, 병원 간 거, 요 정도 해가지고 가계부에 생활비 위주로 적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가계부의 장점인데요. 저는 매일 이렇게 내가 얼마를 쓰면은 생활비 잔액을 매일 밑에다 적어요. 나는 오늘 9만 원을 썼고 이제 생활비 이번 달 남은 돈은 120만 원 남았다. 나 3만 원 썼고 120 얼마 남았다. 이러면서 나한테 지금 남은 돈이 얼만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잔액을 확인하는 거. 주간별로도 결산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자주자주 피드백 해주는 게 가계부 쓰는 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데,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안 사면서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돈 관리를 하는 이유는 안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진짜 돈을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더 잘 알고 잘 쓰게 됐어요. 절약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예산이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거의 감정적으로 돈을 쓰세요. 나 오늘 상사가 나한테 뭐라 해서 기분 안 좋으니까 집에 가는 길에 매운 닭발 하나 사가야지. 나 기분 나쁘니까 집에 가는 길에 옷 하나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돈을 감정적으로 조금씩 나가서 늘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한도를 정해 놓으세요. 나 이번 주에 10만 원만 쓸 거야. 20만 원만 쓸 거야. 그러면 내가 기분 나빠서 쓰려다가도 내 한도가 자꾸 생각나면서 나한테 브레이크를 걸게 돼 있어요. 한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축 많이 하세요. 사회초년생은 저축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되게 유명한 그 경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대 1억 무조건 모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악플을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그 악플을 받아도 자기는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20대 1억을 모아본 사람은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30대, 40대가 돼도 돈을 어떻게 불리고 모아야 되는지 아는데 20대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30, 40대가 돼도 경제 감각이 많이 없어서 자기는 그걸 엄청 추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공감했어요. 아, 진짜 20대 때 저 경험했다면 나는 지금 이런 고생을 많이 안 했을 텐데 내가 그때는 너무 생각 없이 펑펑 썼구나. 그래서 20대 분들이라면 쓰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목표한 금액,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렇게 목표한 금액을 꼭 잃어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는 돈의 한도를 정해놓고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